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묻힌 곳 다부동. 그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한 아들이 충원비 앞에 섰다.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기억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일사단의 1사단 11년대에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시네요. 중이 근자 호자. 한영환 교수가 다부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임종이 가까운 아버지가 안타깝게 외친 유일한 기억, 그것이 다부동이었다. 평소에 6.25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을 자주 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제 기억에. 4년 전에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상당히 정신이 혼미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다부동 전투에 관해서 그리고 다부동 이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삶 속에서 그 내용이 제일 크게 부각이 되셔서 아마 저희한테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을 따라 배치됐던 북한군의 약포가 남쪽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으며 기습 공격이 시작됐다.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군 앞에 국군은 부랴부랴 전투 태세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고 당시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6개월 된 새 신부를 서울에 둔 채 기약 없는 후퇴를 해야만 했다. 6월 27일 의정부와 서울, 8월 1일엔 목포, 진주, 김천, 포항이 함락되며 전쟁 발발 한 달 반 만에 국토의 90%가 적의 손에 넘어간 상태. 국군은 낙동강의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고 아버지는 다부동에 배치돼 55일을 보내게 된다. 우리 한반도에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제 그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뒤에는 우리 이제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나 당시 참전했던 이제 미군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후퇴할 수가 없고, 아니면 더 이상 후퇴하는 건 바닷물로 빠져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낙동강의 그 교두보에 있는 그 부산 항구로 통해서 미국의 병력, 그 다음에 무기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탱하지 않고는 더 이상 전쟁을 수용할 수도 없고, 그것을 빼앗기면 꼭 대한민국이 이제 공산화되는,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 하지만 국군과 북한군의 전투력은 그 수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불리했다. 절반에 못 미치는 병력과 전차 한 대 없는 상황. 아버지의 부대는 개인 소총과 박격포로 소련제 T-34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과 싸워야만 했던 것이다. 그때 무기량이는 건 애무항총하고 박격포 그 정도고 기관총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포에 완전 무결하게 갖춘데 그 비교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후퇴하는 것이 최후 조지선이 낙동강까지 후퇴한 겁니다. 여기다 아다시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지 않았어요. 이른 아침, 한영환 교수가 모처럼 시간을 내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그곳은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잊을 수 없었던 다부동. 다부동 전투 지역이다. 여기는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에 저희 아버지가 6.25 때 다부동 전투에 참가하셨는데 그 전적지를 방문하고자 오랜 세월 뒤에 이렇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힘드시죠? 아이고 힘듭니다. 네. 가파른 경사의 산길. 다부동 전투는 대부분 이런 산에서
그것도 여름에 걸쳐 치러졌다. 이 산등성을 넘으면 바로 대구와 부산. 대구와 부산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와 아버지의 부대는 이 경사진 산을 얼마나 많이 오르내렸을까. 아버지가 속해 있던 1사단은 외관 303 고지와 328 고지, 518 고지, 유악산, 다부동, 중구동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적이 대구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3배가 많은 적을 상대로 고지를 뺏고 뺏기는 치열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다부동 전투 그 지역에 328 고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와서 교두보 확보를 했어. 이제 째뜨기가 와서 네임판 타는 뭐 뒤에서 미군 포들이 150mm 5mm포가 사흘을 내려부었어. 퍼부었어. 푸른 산이 뻘걸 정도로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부에서 이제 우리 대대를 하여금 328 고지를 점령하라는 이제 작전 명령이 내려가지고 공격을 시작했는데, 뒤에 이제 탄알이 비 오듯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60년이 흐르고 붉은 산은 다시 나무로 뒤덮였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발견한 태극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단을 만난 것이다. 살은 흙이 되고 뼈는 나뭇가지에 얽혀 60년의 사월을 보내며 이름을 잃어버린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 전국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해발굴 작업 중에서도 특히 다부동의 유해발굴 작업은 특징이 있다고 한다. 다부동 지역에는 수많은 폭격으로 인해서 유해가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유해를 수습하다 보면은 그 같은 부위, 왼쪽 팔뼈가 뭐 3개 정도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그 전쟁의 참혹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연합군 B-29 폭격기의 융단 폭격이, 밤에는 빗발치는 탄원 속에서 육탄전이 펼쳐졌다. 아군 10,000명을 포함 총 28,0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미처 전우의 시체를 수습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는 상황. 고지를 탈환했다 다시 후퇴를 하고 나면 전우의 시신은 폭격과 8월의 폭염 속에 찾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주로 밤에 전투를 하니까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새카만 밤에 뭐 서로 머리를 쓰다듬어서 빡빡 머리는 인민군이고 머리 긴 국군이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쏘고 찔르고 하니까 이건 생사를 가름하기가 어려워요. 적을 못 죽이면 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필사적이고 무아지경으로 싸움을 하는 거지. 옆에 사람이 전우가 죽으면 적이 탄을 쏘는지 적이 들어오는지 칼 찌르는지 몰라요. 그냥 무아지경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 다부동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던 것은 두고 온 전우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유해의 수습이 끝나갈 무렵 어느샌가 유해를 떠나보내는 자리에 한 할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었다. 유해의 주인과 아는 사이일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 연세에 도대체 이 가파른 산은 어떻게 올라온 걸까? 노인의 이름은 황대영 이등중사. 64년 전 바로 이곳 다부동에서 55일을 보낸 참전용사로 20여 년 전부터 다부동 유해발굴을 돕고 있다고 했다. 전우들한테 큰 죄를 졌습니다. 항상 죄인의 마음으로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우들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선한 듯하다. 이거 이까지 가지고 뭐 그러냐? 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 끝내 오전 한 6시쯤 부상당했는데 오후 5시까지 버텼어요. 이게 결국 출혈을 많이 하니까 전사했어요. 근데 그분 그 말이 끝끝내 그게 남아요. 난 괜찮다. 싸우자.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신. 그 군인 정신이라. 본격 유해 발굴이 시작된 지 14년.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1,8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여기는 처음에라 그런지 몰라도 완전구가 많이 나왔어요. 완전. 큰 관으로 해가지고서 예, 시체가. 모시고 예. 시체를 예. 그나마 찾은 유해는 10% 남짓. 나머지는 흙이 되고 나무가 된 채 여전히 조국을 지켜오고 있었다. 이게 전부 총알작구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게 다 예. 총알작구입니다. 이게 60년 전 총알작구입니다. 이게 여기 이게 몇 번씩 맞은다. 이런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행우나 그러나 그 행운은 전후의 희생의 대가였음을 바위는 말해주고 있다. 이거 오래간만이야. 예, 오래간만이고. 뭐 다 편안하고. 우리 전쟁에서 살아남은 마음의 빚을 느끼는 것은 황대영 할아버지만은 아니다. 해마다 6월이면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다부동의 전우들. 다부동의 용사들에게 전쟁의 기억은 화려한 무용담이 아니다. 살기 위해, 이기기 위해 두려움을 삼키며 버텨낸 기억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탱크를 앞세운 적의 화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55일의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군대는 전장도 못하고 탱크 부시가 밖에 없어요. 내 생전에. 만드니까 인민군이 와서 군인이 자꾸 다 죽였대. 구고 부인이고 다. 똑같은 세실대로다가 내가 6개월 만에 인민군이 죽였대는데 내가 혼자 살아서 뭐냐 부모 저 다 죽였는데 여기서 내가 나갔다고 나가서 왼수를 감다고 땡구를 밤중에 숨었다가 실탄을 던지고 땡구에 겨울 나가서 뚜껑을 뭐 던졌는데 몰라 죽었는지 그 당시에 나는 거기서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 몰라요. 전쟁도 못하고 그거이 나 전쟁 마지막이에요. 탱크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 8월 중순 328고지, 수암산, 유악산이 적에게 차례로 넘어가자 낙동강 방어선은 큰 위기를 맞는다. 우리 군이 그 궁예지책으로 했던 게 이제 수리탄에 이제 그 포탄 있잖아, 박격포탄. 이걸 이제 묶어서 해치를 열고 거기에 이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하얀병을 만들어서 저 해치를 열고 거기에 이제 던지고 이제 피신한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방법은 말로는 이제 쉬운데 그걸 하는 사람은 우리 군인은 이제 죽어야 되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탱크보다 강했던 무기. 그때 우리 군인들이 손에 든 무기는 가족과 고향을 지키고 싶다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적에게서 마침내 328고지를 되찾아오게 했다. 고지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저거 쏴야 되는지 저거 아마 6대인가 있는데 점령하고 보니까 인민군들이 쇠사슬로 다 발을 손발 저기다 묶어놓고 도망 못 가게 하고 그냥 죽으라고 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쏘는 거요. 328고지에 이어 한영환 교수가 찾아간 곳은 대구의 한 사무실. 예. 저 영남대에서 온 한영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년병 출신이다. 8월 19일 북한이 가산을 점령하며 쏜 박격포가 대구역에 낙하한 이후 대구 일대는 위기감으로 큰 혼란에 빠졌고 도처에 모병소가 설치되었다. 이대 독자래요. 이대 독자는 그 당시에도 병력법상 면제입니다. 그 지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열렬하게 군에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니까 전쟁 가는 얘기는 들었지.
그때도 애놈들이 2차 대전을 하고 전성했다고 뭐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전쟁. 아, 전쟁 뭐 얘기만 그래 들었지. 이런 전쟁이 가는 이런 일은 전혀 몰랐지. 예. 중학교 2학년 가족 몰래 소년병으로 지원해 일주일간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된 어린 소년병에게 전쟁은 너무도 참혹했다. 하지만 어린 학도병과 소년병으로 병력을 보충받은 국군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었고 신병들은 전후의 죽음을 겪으며 군인이 되어갔다. 뭐 무섭기도 하고 그 당시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지 우리가 꼭 이겨야 되겠다. 그 때문에 하더라도 호국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유민주국가고 이북은 공산국가다. 이렇게 해서 인식이 다 그리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꼭 이기다 하는 그런 확신도 갖고 있었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런 일념밖에 없었어요. 전투가 계속되기 위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식량 보급이었다. 민간인들은 일명 지게병이라고 해서 지게에 짐을 지고 보급을 도왔던 것이다. 소년들과 민간인, 군인이 지켜야 할 국가가 바로 전장에 있었다. 낙동강 방어선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자체였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나라도 나서야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도 의원군으로, 그 다음에 어린 소년들은 소년병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청장년들은 이제 노무자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또 여군으로 이제 입대를 해서 이제 또 군에 이제 봉사를 또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애와 그 다음에 노약자만 이제 빼고 전부 온 국민이 달라붙어서 지켜냈던 그 방어선이 바로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고, 그게 결국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힘으로 이제 작용했던 거죠. 나라의 위기 앞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펜 대신 총을, 나무찜 대신 보급품을 나르며 국군의 힘이 되주었던 국민들. 그들의 희생에 힘입어 국군은 물러서지 않고 고지를 지켰다. 밀고 밀리는 공방 끝에 국군과 연합군은 총공세를 퍼부어 8월 21일 유악산을 탈환하고 8월 28일 수암산을 총공격, 마침내 탈환에 성공한다. 역사적인 다부동 전투, 승리의 순간이었다. 거기를 만약에 뺏긴다면은 대한민국은 없다는 거. 그래서 참 그다시 대한민국 국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죠.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요즘에서 느끼죠. 이제 그거를 지켰다는 데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55일간의 전투는 북한군의 병력 이동을 제한해 마침내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할 수 있도록 시간과 안전을 벌어주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맥어더 장군의 지휘 아래 유엔군과 국군 7만 명의 병력과 261척의 함정이 인천에 상륙했던 것이다. 연합군은 인천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향한 북한군의 전선과 보급로를 끊고 병력과 장비를 파괴한다는 작전을 시작한 것이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인천 상륙작전 하루 만에 수원과 서울을 다시 되찾고 이후 압록강까지 북진의 발판을 다졌다. 다부동에서 싸우던 부대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낙동강을 넘어 서울로, 개성으로, 압록강으로 진격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야 했던 길이었지만 초연 속에 사라진 전우들에게 반드시 이기겠노라 맹세를 지키는 길이었기에 군인들은 거칠 것이 없었다. 낙동강 방어선을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메가드가 구상했던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 이제 허물어지면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에게 커다란 이제 타격을 이제 주지 못한단 말이죠. 오히려 이제 아군에게 이제 불리하는 전선이 이제 인천 지역으로 옮겨지고 그것도 성공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의 성공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이제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반격작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만들어줬던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다부동에서 보낸 55일을 바탕으로 그 후 대한민국의 64년이 세워졌다.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끊었던 외관교도 다시 세워지고 낙동강은 빛빛 흔적을 흘려보내고 다시금 풍요를 약속하며 흐르고 있다. 그 55일 동안 아버지는 이런 미래를 상상하기나 했을까? 아버지는 다부동을 지켜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런 미래를 남겨주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그 벌어진 치열한 전투, 참 가슴 아픕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얻어진 게 아닌가. 살아생전 아버지가 차마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이름 다부동. 아버지에게 다부동은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죽어간 전우들의 희생의 땅,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의 땅이었을 것이다. 다부동의 흙 한 줌, 나뭇가지 하나에도 55일간 그날의 기억들이 스며있다.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다부동은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제 아버지의 세대가 가고 그 다부동을 지킬 의무는 우리에게 돌아왔다. 호국영령은 우리에게 다시금 부탁한다. 다부동을 지켜달라.